네, 안녕하세요. 버거식의 잡토크.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하재성 세무사님 모시고 이 세무사님이 자격증 취득한 지는 지금 몇 년 되시죠? 지금 9년? 9년 전에 자격증 취득하셨기 때문에 약간 뭐 기억이 아사무삼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세무사 자격 취득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자격증인가요,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야 기장이라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기장, 조정, 그 세무사가 할 수 있는 대리 업무들을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네.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려면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네. 세무사 자체도 예. 그런 진입장벽이 있는 자격증이에요. 예. 어떤 자격증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으면 좋은 자격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좋다 이런 것도 있는데 세무사 자격증도 네. 다른 무슨 법무사나 뭐 이런 자격증처럼 세무사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죠. 아예 할 수 없는 업무를 갖고 있는 진입장벽 안으로 들어가는 자격증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세무사 자격증 이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있고. 그럼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좀. 예. 1차, 2차로 나눠서 두 번 시험을 보는데 1, 2차. 3차는 없습니까? 없어요. 1차, 2차. 그러니까 1차 시험은 객관식. 과목 자체는 여러 개가 있지만 예. 1차 시험 전에 영어 점수가 기본 점수 따야 되는 건 있어요. 토익인가요? 토익이죠. 근데 토익 말고 네.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토익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건 해도 되니까 1차가 그렇게 돼 있고 2차는 그냥 논술형 4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 한 과목씩 푸는 거죠. 시험 과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해주시죠. 1차 과목은 어떤 거죠, 그러면? 1차는 재정학이니까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 경제 배우신 분은 쉽게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특화돼가지고 정부 관련된 재정학이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고 그다음에 세법학 개론, 세법. 그다음에 회계학 개론, 회계학. 그다음에 상법. 상법. 근데 상법은 상법 말고 뭐 민법이나 다른 법을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주요한 거는 네. 세법학 개론하고 회계학 개론이 어떻게 보면 세무사랑 딱 들어맞는 거고 재정학하고 상법은 말하자면은 세무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뭐 중요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진 않고 그냥 점수 개수에 따라 매겨지니까 예. 네 가지를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공부할 과목이 상법이나 재정학 쪽일 수 있죠. 여기서 고득점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2차 과목은 관련된 분이라 그러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모르는 분이라 그러면은 재무회계랑 저 원가관리랑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재무회계는 그냥 기업 같은 데서 회계 처리한 거 뭐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과목인데 법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게 법이 있는 거고 원가 관리는 전문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 거죠. 마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로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그게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로 나눠주게 되는 과목이 있는 거고 세법학 1, 2부는 세법에 관련된 모든 세법을 거의 다 넣은 거예요. 과목만 나눠서 그래서 되게 지역적인 부분의 과목이 있는 건 2부 쪽 암기죠. 그래도 좀 원리적인 내용이 있는 거는 1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세법이 헌법처럼 뭐 납세자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가치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1부고 2부는 우리 뭐 주유세나 뭐 유류세나 뭐 특별세 같은 게 있는데 그 특별세가 뭐 어디에 부과를 한다, 세율이 얼마다, 그 단순 암기할 수 있는 부분, 지역적인 부분인데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2부 단순 암기 부분에서 고득점을 노려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답이 있거든요. 1부는 사실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뭐 어떤 사이트를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 시험을 주관하는 데가 큐넷이라는 데서 주관을 해요. 세무사 시험이라고 쳐도 바로 나오고 큐넷이라고 검색을 해도 바로 나오니까 거기에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은 제가 뭐 외워서 하는 것보다 큐넷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세무사님 이제 뭐 한 9년 전, 뭐 10년 전쯤에 이제 수험 생활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좀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1, 2차 과목 수험 준비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2차 시험 기간이 2달밖에 안 돼요. 2달 후에 2차 시험을 봐요. 근데 대신
동차 개념이 있어서 다음에 유예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1차를 붙은 사람은 네. 다음에는 1차 시험을 보지 않고 2차 시험만 봐요. 그러니까 이제 노하우라고 한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올해는 1차만 내년에 2차를 하겠다. 이 전략이 제 예. 가장 일반적인 전략이고 1차를 예를 들어서 아깝게 떨어졌어요. 네. 그럼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생기는데 네. 그 시간 동안 1차만 공부할 것이냐 아니면 결정해야 되겠네. 떨어졌을 때 2차 공부를 해놓고 1차 시험을 한 번 본 적도 있으니까 1차 시험 보기 두세 달 전에만 시간 투자해서 하고 바로 이 두 달 후에 2차 시험까지 해서 동차를 노리느냐. 큰 전략은 그거죠.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러니까 1차만 붙자라고 하면은 예. 시험 기간이 예.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아. 어떻게 보면은 두 번을 날리는 거거든요. 1차 시험을 네. 한 번 떨어졌을 때 네. 1차 시험을만 일단 붙자 네. 이 마인드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그렇죠. 그럼 2차 시험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네. 해에는 네. 근데 그 다음 해에 네. 1년이란 기간이 있지만 마지막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험 기간으로 보자면은 1차 시험을 떨어졌을 때 2차를 같이 준비하면 네. 다음 해 시험 볼 때 동차를 하면은 오히려 붙는 경우가 있어요. 부담이 그렇죠. 덜하거든요. 그렇죠. 내년에 한 번 남았으니까. 네.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동차로 붙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야. 아무래도 사람이 궁지에 물리면 네. 이게 끝이다. 그러면 그 긴장감이 상당하거든요.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제 실력을 발휘는 거.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혼자 그냥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면 학원이나 뭐 온라인이나 뭐 요즘 많이 이제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뭐 혹시 도움 받은 게 제가 봤을 때 학원의 도움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아, 무조건 학원을 가라? 무조건 가. 아, 무조건 가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강사를 누굴 선택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시험의 성패가 갈린다. 강사가 모의고사를 찍어줘요. 이런 게 나올 것이다. 아, 강사들이 모두 똑같은 걸 집어주지 않는데 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 강사도 라인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력이 달라요, 강사마다. 아, 이번에 이게 나올 것이다. 출제자가 누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이런 걸 많이 낸다. 그 정보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강사를 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네. 나는 공부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는데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네. 뭐 강사 핑계대는 건 아니지만 네. 잘못된 그 정보력 때문에 네. 아깝게 떨어지는 거죠. 아. 선택하는데 판단의 기준들이 있을까요? 강사 선택이나 학원 선택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네. 전년도에 합격한 사람. 전전년도에 합격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좋은 게 뭐 3, 4년만 지나도 트렌드가 바뀌니까 어느 강사가 좋아 아니면 어느 학원이 좋아라는 게 3, 4년 뒤에는 다른 내용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그 세무사님은 수험 기간이 얼마? 저는 4년. 4년? 4년이 일반적인 건가요? 일반적이진 않고 요즘에는 2, 3년 정도로 보통 많이 보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2, 3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동차 유예해가지고 예. 바로 붙으면 2년이로 붙는 그렇죠. 거고 예. 동차 유예하고 떨어져서 다음에 동차 붙으면 3년이니까 그렇죠. 그게 좀 일반적인 4년 하셔서 많이 힘들고 지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수험 관리를 하셨어요? 뭐 자기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저는 네. 3번의 실패가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힘들었어요. 그 3번의 실패 동안에 잘못했던 거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싫었어요. 공부한다고 뭐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슨 모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나 내일 모임 가야 되니까 2시간 더 공부하고 내일 가겠다. 3시간 더 공부하고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페이스가 깨져요. 그러면 특정 날에 뭐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면 페이스가 깨져버려요. 근데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런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요. 친구가 한 말, 아니면 친구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다, 취업해서 어떻다, 이런 얘기나 친척 모임 가서도 그런 얘기하는 거 자체에서 스트레스가 되셨던. 스트레스도 되고 그게 오랜 잔상으로 남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2년 잡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야, 진짜. 저는 가는 게 쿨한 줄 알았는데 안 가는 게 쿨한 거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이렇게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후배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와보니까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다만 자격을 줬던 거지 어떤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게임하는 것처럼 뭔가를 자격증이 생겼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막 능력치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자격증이라는 명칭을 준 거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이게 이제 학원에서 시험 합격하는 노하우를 배운 거지 예. 사람을 대하는 걸 배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수험 생활이 길면 길수록 그게 어려워요. 그게 이제 폐쇄적으로 좀 바뀌니까. 예.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수험 기간을 짧게 잡고 2, 3년 잡고 정말 다른 거 다 빼고 공부를 일단 하고 따고 나서는 또 그동안에 공부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시작점에서 예. 다시 배워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 가면은 예. 뭐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정말 제가 여기에서 느낀 거 예. 제 동기 중에서도 아니면 주변의 세무사들 중에서도 세무사라는 직업에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세무사는 이런 걸 해야 돼. 기장 같은 업무를 많이 해야 돼. 영업을 해야 돼. 예. 그리고 사무실에 어떻게 앉아 있어야 돼. 거래처는 뭐 몇 번 가야 돼. 예. 그렇죠. 세무사만의 고정적인 그런 그렇죠. 루틴한 게 있는데 예. 그걸 버려라. 아. 그냥 저는 이제 세무사가 된 순간에 저를 디자인을 해야 돼요. 나는 프랜차이즈 쪽을 잘 알고 있는 세무사가 되고 납세자한테는 수수료를 제대로 받고 일을 제대로 해주는 그런 세무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외근을 좀 많이 가는 세무사가 되고 싶다. 나는 내부 업무를 많이 하는 세무사가 되고 싶다. 강의 쪽을 좀 하는 세무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앞에 수식어를 만들어야죠. 그건 내가 만드는 거고 내 적성에 맞아야 되는 거고. 저는 세무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세무사를 붙으면 정말 이제 오래 걸리는 거죠. 그걸 깨닫기까지가. 세무사가 됐을 끝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세무사는. 왜냐? 자기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활용함에 따라 가지고 앞에 수식어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기장 쪽에 거의 올인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강의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했는데 적성에 맞는 거를 둘째치고 돈적으로 아직까지는 수입을 그렇죠. 중요시하는 나이다 그럼요. 보니까 그렇죠. 네. 나중엔 저도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은 네.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라고 하니까 기장 업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왔을 때 그건 선택의 문제긴 하는데 앞에 수식어는 만들 필요가 있다. 1, 2편 연이어 출연해 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세무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뭐 세무 관련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김포 세무서 앞에 여기 세무법인 해신, 예, 세무법인 해신에 우리 하재성 세무사님 찾아주시면 정말 인상도 좋으시지만 친절하게 잘 상담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무사님 1, 2편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